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지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정책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때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가 평화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했듯이 국회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때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가 평화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했듯이 국회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8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에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인민석 남북문화체육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당내 한반도 평화관련위원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이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의미 있는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두관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과 개헌을 통한 분권국가 명문화, 지방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와 토론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작년에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이룬 우리 당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은 민생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위원회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전국에서 좋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들께 보답하는 길은 지역에서 민생경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내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입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500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재정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인왕산 청운공원과 청와대 앞 대고각에서 종로구 해맞이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5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한 해맞이 축제에는 다양한 공연과 해맞이 행사, 그리고 대고각 북치기가 진행됐습니다. 새해를 밝히는 해돋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각자의 소원을 빌며 2019년을 맞이하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께 반가운 소식인데요. 강북구가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해 매달 2만 원씩 예우수당을 지급합니다. 수급 자격과 거주 요건 등을 확인한 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지정된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올해부터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합니다. 예우수당은 3개월 이상 강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주민 가운데 독립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이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 해당돼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지정된 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강북구는 예우수당과 관련해 서울 북부보훈지청에서 수권 자격 상실과 변경 내역을 통보받아 매달 지급 대상을 선별할 예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하루 파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노사교섭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노조는 설 연휴 직전 추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8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1차 파업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국민은행 노조와 사측은 협상을 이어갔지만 신입사원의 호봉 상한제 등 일부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단지 성과급과 임금 피크제 같은 쟁점만으로 파업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경영진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24시간 교섭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8일 파업에 조합원의 약 70%인 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전국 1,058개 점포를 모두 운영했으며 각 점포에서 혼잡이나 업무 차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영업장에는 최소한의 인력이 출근해 입출금 등 간단한 업무를 처리했으며 대출과 외환 등의 대면 업무는 지정된 거점 점포에서 처리했습니다. 노조는 파업 이후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설 연휴 직전 2차 파업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추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부평구는 부평어울림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도 신규 채용 아동복지교사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아동복지교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의 역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노무 운영 매뉴얼,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운영 안내와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역사회와 연계해 아동보호,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채용된 아동복지교사들은 올 연말까지 관내 지역 아동센터 34개소에 파견돼 아동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장애아동과 다문화 아동지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올해 6,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취약 지역의 불편을 줄이고 버스기사 양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인적 드문 한 시골 마을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이 버스. 이곳 저곳을 돌아 읍내를 오가는데 하루 6대 정도만 운행합니다. 승객이 많지 않다 보니 배차 시간도 띄엄띄엄. 통학하는 청소년은 물론 평소 주민들도 20-30분씩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탄 적도 있고 눈이 와가지고 아예 운행을 안 해서 그날 아예 못 나간 적도 있어요. 올해 경기도는 이런 외진 곳에 발휘되는 대중교통망을 더 촘촘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6,769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자돼 교통 분야 체질 개선이 이뤄집니다. 교통 소외 지역을 다니는 맞춤형 버스를 확대하는 등 도시와 농촌 각 상황에 맞는 교통 정책이 추진됩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더불어 2층 버스, 심야버스도 늘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특히 비수익 노선으로 꼽히는 벽지 지역 손실액을 채워주는 등 노선 입찰제 기반의 새 준공영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도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노선들에 대해서 노선 입찰을 통해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노선은 민간 소유가 아닌 공공에서 갖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졌습니다. 자체 교육 사업을 통해 2,000명의 버스 기사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비상자동 제동장치 등을 설치해 버스 사고를 방지하고 민간 시설의 노는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으로 구도심 주차난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남한산성 아트홀에서는 광주 시민들의 문화 감성 지수를 높여줄 다양한 예술 강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 리포트에서는 체계적인 활동으로 오감 발달과 창의력, 표현력을 성장시켜주는 영유아 예술 아카데미를 다녀왔습니다. 장유리나 리포터와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해드리는 리포터 장유리나입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강추위까지 우리 아이들이 놀기가 참 어려운 환경인데요. 하지만 우리 너린골 광주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고 유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들의 신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예술 아카데미인데요. 크게 성인과 영유아 아카데미로 나뉘어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유아를 위한 기초 체력과 운동 체력을 키워주는 트니트니 키즈 챔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신나는 동요에 맞춰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의 아령을 굴려보고 세모 도형 위를 오르며 놀이를 통해 도형을 재밌게 배워봅니다. 몸도 마음도 트니트니 키즈 챔프 너무 재밌어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헬로키즈 퍼포먼스 미술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흰 도화지에 물감도 칠하고 보글보글 거품도 만들어 불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만드는 놀이 시간입니다. 창의력도 쑥쑥, 아이의 표현력도 쑥쑥 성장하겠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이 하는 거 보니까 또 대견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수강하신 지 됐어요? 우리는 이제 4개월째 수업 듣고 있어요. 4개월째. 네. 이렇게 해보니까 좀 아이가 달라진 점이나 좀 좋아진 점 있나요? 우리 미술놀이 오는 날에는 되게 기분 좋아하거든요. 하루 종일 행복하고 좋아해요, 아기가. 그럼 우리 아카데미에서 가장 좋은 점, 이건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3개월 수강해놓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오니까 키즈 카페 가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덜 부담이 되고요. 정서적으로도 아기도 더 좋아하고 엄마와의 이렇게 애착 관계도 좋아진 것 같아요. 영유아 아카데미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와 함께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혹은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남한산성 아트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현장 리포트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에 강릉시가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강릉시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2019년에는 더욱 확대됩니다. 지난해 대비 약 3억 원이 증액된 7억 6천만 원을 확보해 300동 이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의 지붕으로 사용된 성면 슬레이트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입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성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원하는 시민은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횡성군은 2019년 새해를 맞아 군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새해 군정과제를 내놨는데요. 횡성군이 내놓은 2019년 주요 추진과제를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이 2019년 새해 주요 추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어온 성과 위에 추진력을 더해 더 큰 횡성으로 도약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2019년 횡성군 주요 추진과제 첫 번째는 지역 현안에 대한 재점검 및 해결 방안 모색입니다. 지난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있던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과감한 대응 전략을 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계획입니다. 또한 횡성 한우 브랜드 단일화 문제 역시 한우 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분명한 원칙과 방향성을 갖되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단일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 횡성군 주요 추진과제 두 번째는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경제와 일자리에 역점을 두고 어려운 경제 현실 극복에 나설 방침인데요. 우량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우천산업단지의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예, 2019 황금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올 한 해는 일식업 쪽이나 택시업계 모든 소상공인들이 같이 웃는 대박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횡성군에서 많은 기업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 유치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 전통시장 내에 또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상인들도 항상 웃고 대박나는 한 해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 횡성군 주요 추진과제 세 번째는 아동과 여성, 노인 등 전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입니다. 2017년 여성 친화 도시에 이어 횡성군은 올해 말 아동 친화 도시 지정을 목표로 아동 친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초고령 사회를 걷고 있는 만큼 치매 안심센터 건립, 독거노인 지원센터 확대 운영,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노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횡성군 주요 추진과제 네 번째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지난해 횡성군은 횡성시네마, 한우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개관했는데요. 올해는 횡성호숫길 명품화 사업과 치악산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 힐링 명소화하는 한편 횡성한우축제 등 4대 축제의 성공 개최로 축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2019년 횡성군 주요 추진과제 다섯 번째는 사람 중심 행정 실현입니다. 전 국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과 더불어 대규모 태양광 및 축사시설을 더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한편 무인 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 민원 행정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이제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분 다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학원으로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업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돌봄 서비스나 아니면은 그런 정책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횡성군은 올해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통해 횡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HSTV 김다은입니다. 평창군의 대관령은 겨울왕국이라고 불릴 만큼 최대의 적설량을 자랑하는데요. 눈축제로서는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대관령의 눈꽃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제 준비 현장을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겨울과 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평창군. 평창군에는 겨울의 대표 축제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눈 대표 축제로는 대관령 눈꽃축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는 국내 최대 적설량을 자랑하는 대관령에서 대표 장수 눈축제로 매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는 대관령 눈꽃축제는 오는 18일 개막을 앞두고 현재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관령 눈꽃축제는 올해 이제 27회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저희가 또 충분한 연습도 하고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에는 새하얀 눈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눈 조각공원에는 세계 명작 동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캐릭터와 건축물들의 대형 눈 조각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 법한 동화 속 주인공이 눈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어 남녀노소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눈꽃축제는 밤에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각각의 조각품마다 조명이 비춰지면서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예정입니다. 알몸 마라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색 프로그램입니다.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알몸 마라토너들에게서 도전 정신과 열정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얼음 미끄럼틀, 눈썰매, 전통 민속 공연 등 즐길 수 있는 체험들이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횡계리는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합니다. 영동 고속도로 대관령 IC에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자가용으로 이용이 편리하고요. 특히 KTX 강릉선이 개통되면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어 이번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창 송어축제와 대관령 눈꽃축제를 연계해 교통 편의도 개선됐습니다. 평창의 겨울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두 코스를 잇는 시티 투어 버스가 운영될 예정인데요. 덕분에 평창을 찾은 관광객들은 눈꽃축제뿐만 아니라 송어축제까지 더불어 즐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계올림픽이 2028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외국 손님이라는 국내 손님이 왔는데 올해도 그만큼은 저희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창군에서 시티 투어를 운영하거든요. 진구역에서 송어 축제하고 대관령 눈꽃 축제 로드로 해가지고 그 기간에는 서트를 이렇게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도 역시 철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장 한켠에서 세계 거리 음식 페스티벌이 열려 이색적인 먹거리와 다양한 음식 문화가 소개됐는데요. 이번에도 평창 고유의 전통과 국제적인 문화가 더욱 어울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더욱 풍성한 먹거리가 합쳐져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축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먹거리는 작년에 이제 세계 음식거리하고 또 한쪽에는 저희가 이제 지역 먹거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꼭 대관령 눈꽃 축제에는 해마다 와서 꼭 먹고 가야 할 그런 음식을 저희가 아주 코스도 높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눈꽃 축제를 찾아주시고요. 정말로 저희가 알뜰살뜰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오셔서 대관령 눈꽃 축제가 대박이 날 수 있도록 많이 오세요. 지난해 동계올림픽을 맞아 축제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평창의 겨울 대표 축제로 확실히 자리 잡았는데요. 대관령 눈꽃축제는 올해도 구름 인파가 예상돼 막바지 개막 준비에 한창입니다. 햇빛700 심혜인입니다. 영월군이 2019년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한 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1월 14일까지 실시되는 2019년 개별주택 가격 특성조사의 조사 대상은 영월군 관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모두 12,209호입니다. 이번 조사는 토지 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 답사, 조사 대상 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주택의 위치와 가격을 확인 검토하고 그 지역의 가격 형성 요인 등을 고려해 진행됩니다. 우리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 등의 의견 접수를 한 뒤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보령시가 황금돼지띠인 기해년을 맞아 개최한 해맞이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대천 해수욕장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넘이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해넘이 행사에서는 소망엽서 추첨, 해넘이 감상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1월 1일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가 보령의 명산 성주산 일출전망대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으며 시민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해 소원 성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다졌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둘러보면 좋을 만한 곳이죠. 일석이조의 행복이 있는 가족 나들이 코스를 소개합니다.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국립중앙과학관과 대전 아쿠아리움을 함께 관람하면 최대 50%의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관 관람객이 아쿠아리움을 방문할 경우 정상요금에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아쿠아리움 이용객이 과학관 유료관을 관람할 경우에는 입장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첨단과학도시 대전을 대표하는 명소이며 대전 아쿠아리움은 옛 방공호를 천연동굴로 변화시켜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담수어 수족관입니다. 부산시가 새해 시정 방향과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한 해 부산 시민이 꼽은 첫 번째 뉴스는 23년 만에 정권 교체였을 만큼 민선 7기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대형 사업들과 민선 7기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될 올해 언론 초청 브리핑을 통해 부산시의 꿈을 시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2019년 나우 스타트, 민선 7기의 실질적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지역경제, 부산 도시공간 대개조, 부산을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부산시의 첫 번째 정책 기조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시 재정의 61% 정도인 6조 원 규모를 조기 집행하고 민생을 살리는 추경도 3월 중에 빠른 시일 안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어 올해 부산시가 꿈꾸는 3가지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김해 신광 건설의 백제화를 관철화시키고 제3지대 800만 부울경이 영원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바다, 육지, 하늘이 만나는 부산에서부터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 전 세계로 퍼뜨린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연말 개최될 계획인 한아시안 특별 정상회의를 이곳 부산에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아시안 특별 정상회의에 국처의 김정인 국무위원장도 초청하겠습니다. 이번 기조 발표를 통해 창조적인 상상력과 시민이 함께하는 실천으로 2019년을 역사적인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2019년 포항시청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시무식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항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직원들의 각오를 다지고 2019년 포항시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일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앞 광장에서 2019년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열린 시무식에서는 이강덕 시장의 신년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직원들의 구호제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시의 체질 변화를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일자리에 희망이 있는 도시, 시민이 안전하고 환경이 쾌적한 도시, 소외됨이 없이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포항시는 시승격 70주년을 맞는 2019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복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포항시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대와 환동의 북방경제 선도 모델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도시 포항,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도시 포항의 성공 사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지역업체 수주 확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관련 기업 유치, 안전 안심도시 건설에 앞장서고 2019년을 포항 방문의 해로 선포하는 등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새해 첫 아침을 일출봉에서 맞이한 시민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힘찬 새해 출발을 알렸습니다. 2019년을 밝히는 새해 첫 해가 옅은 구름을 뚫고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릅니다. 이른 새벽부터 추위와 졸음을 이기고 해가 뜨길 기다린 시민들은 함성과 미소로 해를 맞이하며 저마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화목하고 건강하게 한 해를 보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고3이어서 수능이랑 고등학교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안동시는 해맞이객을 위한 축하 공연과 떡국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하며 기해년 안동 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가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을 크게 늘립니다.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100% 인상해 20만 원을 행복 바우처 카드로 지원합니다. 지원 나이도 70세에서 75세로 확대합니다. 36개 업종으로 제한된 사용처도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드 발급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여성 농업인으로 주소지 읍면동에 다음 달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무주군이 9일까지 관내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무즙을 비롯한 안성과 적상, 철천면 소재, PEB 및 아치 판넬 구조의 시설물로 시설의 지붕 및 외벽의 변형, 비상구 대피로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과 기초 및 차상위 수급자, 거동불편 주민 등 관내 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며 한파 대처 요령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설마 하는 순간에 큰 사고가 일어나고 아차하는 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한파로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새해를 맞아 훈훈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전주 인호동 주민센터에서는 미래를 꿈꾸는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일회성 장학금 행사가 아닌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저소득 학생을 선발해 매년 2회씩 대상자가 청년이 될 때까지 후원하는 장기 후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한다거나 대학교 준비를 할 때 조금 집안 사정으로 조금 힘들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힘들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 힘든 가정에서 공부를 하는 어린 친구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싶어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조금 준비하게 됐고요. 이러한 도움이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진심으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해마다 이웃 돕기에 동참해주신 병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관내 지역 주민들도 무심양면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온정의 손길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연일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일러와 수도관 동파 등 각종 한파 사고 주의하셔야겠고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자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